자, 사반 가족분께서 억울하다면서 제보를 주신 사건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집중해 주시죠.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보자는 대리기사입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에 이 역삼동 방향으로 가는 콜이 와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차장에 곧 도착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도착했는데요 했더니 근처에 그 검정색 차량 보이시죠? 그 앞에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에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주차장 쪽으로 여성 2명, 아이 2명 이렇게 한 무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리기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차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뒤쪽에 있는 다른 차의 문을 열더니 거기에 미리 타고 있었던 한 남성이랑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냐, 얼른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막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근처에 주차돼 있던 그 차량에서 나온 그 남성이 이 대리를 부른 손님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대리기사를 보더니 여기 있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리기사는 그 손님한테 2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손님 부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다. 대리기사인데 왜 애들 앞에서 화를 내냐라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하고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랑 아이는 자리를 피했고요. 그 이후에 손님 부부 측에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밀쳤다는 게 이 대리기사의 주장입니다. 대리기사가 자꾸 이러시면 신고하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할 테면 해봐라 라면서 계속 밀쳤다고 하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대리를 부른 사람이 그 바로 옆에서 옆 차에서 20분 동안 쿨쿨 자고 있었는데도 아예 저희 곧 옵니다 이러다는 나중에는 아예 전화까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임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고 그따위로 사는 거야. 직업을 비하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다툼은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폭행 영상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CCTV 영상에 이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남성이 대리기사에 나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 걸면서 넘어뜨리죠. 이 남성 충격을 받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순간 여성이 다가오더니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찹니다. 대리기사가 머리를 감싸는데도 여성은 폭행을 계속하는데요. 대리기사를 밀치고 때립니다. 이런 폭행 무려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리기사는 손님 부부에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렸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내 새끼를 쳐! 라고 했다는 건데요. 자, 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이 대리기사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만 애가 그 와중에도 엄청 그 주변을 빙글빙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뒷걸음질을 치고 그쪽에서 한 번 더 밀치고 때리려고 할 때 제가 그 뒤를 도는 순간 저쪽에서 애가 저한테 아다다다 뛰어오더니 제 몸에 딱 부딪혔어요. 갑자기 그쪽에서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하면서 저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남자가 다리를 이렇게 탁 벌면서 넘어뜨리고 여자는 바로 제 그 후두부를 발로 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게 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애가 다쳤는지부터 좀 챙길 것 같아요. 애가 넘어진 상황이면 너 어디 안 아파? 까진 데는 없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애는 뻘딱 일어나서 여전히 계속 뛰어다니는데 애는 안 한 것 없이 저만 패는 거예요, 둘이는. 자, 대리기사와 부딪혔던 아이는 주차장 주변 보셨다시피 저렇게 막 뛰어다녔고 손님 부부의 이 폭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시도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너 오늘 마지막이야 이거잖아. 찍기 전에는 잘 때리던데. 맞을래? 찍기 전에 잘 때리던데. 때려줘? 맞아. 네가 아직까지 이제까지 공격 배운 게 그거냐? 나 애가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데 내가 애를 왜 때리겠어. 네가 와이프는 성명이야. 안 됐어. 네 와이프가 나를 때려. 형도 계속 폭력적으로 하잖아. 내가 너한테 왜 그러는데? 네. 야, 들어와.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본 영상을 봤는데 자, 모르겠어요. 그냥 성인들끼리만 있었으면 뭐 100번 양보해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저럴 수 있다 쳐. 아까 보셨죠? 애 막 옆에 자기 애가 옆에 있는데 뭐 온갖 쌍욕을 하면서 막 때리고 아이고. 자, 소장님.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그 손님 부부
나도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뭐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폰으로 찍을 때는 막 저희가 CCTV로만 확인할 때는 엄청 폭력이 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이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바뀌는 게 뭐 너도 때렸잖아. 이 휴대폰으로 찍게 너도 때렸잖아. 막 그렇게 얘기 나오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출동한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또 맞았어요. 우리도 맞았고요. 저 사람이 저 대리 기자가 우리 애를 집어 던졌어요. 라고 얘기를 이런. 했어요. 사실 이 CCTV가 없었으면 진짜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성에게 손을 댈 리가 없잖아요. 지금 사진 보면 여성한테 엄청 맞았는데 이 남자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라고 하니 그걸 보고 네가 내 와이프한테 손댔잖아. 뭐 이게 약간 성희롱 같은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지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왜 손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도 맞았다. 우리 애를 잘 먼저 때렸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전 진짜. 자, 경찰은 현장에서요. 양쪽의 진술을 듣고 일단 돌려보냈는데 나흘 뒤에 이 대리기사분 경찰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네, 전화가 왔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제가 대리기사님한테 우리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지금 쌍방폭행으로 그쪽에서도 분명히 고소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맞았다라고 그 부부가.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쌍방 고소를 받은 그 고소장을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소를 받은 피고소인을 부르는데 우리가 피고소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거 문제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분명히 보면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셨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때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그 진술 거부권 고지는 4가지가 있어요. 일체의 진술,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은 포기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정보로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 이 4가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어디에서는 피해자 신문 조서 받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 대리기사님에게 경찰이 묵비권 혹은 변호사 선임권을 물어봤을 건데 그거는 절차상에 있는 거니까요. 그냥 사실 그대로 CCTV에 네. 있는 내용을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현님이 영상 보실 때 뭐 혼잣말로 약간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그러시는데 진짜 저도 영상 보면서 아니 저 와중이 되면 최소한 엄마는 자기 아이라도 챙겨가지고 현장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인데 오히려 보셨죠 영상 넘어진 남성 그 후두부를 발로 가격을 하려고 했잖아요. 솔직히 영상으로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가해자 측에서 사건 이후 2차례 또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일단 사건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가해자 부부 측에서 전화를 해서 뭐 병원 가셨냐 이렇게 묻길래 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본인들도 어제 응급실을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당신이 아이를 배로 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때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쌍방으로 엮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황당했다고 전했고요. 또 사건 발생 열흘 뒤에는 문자가 왔는데 이때는 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상황 설명 들어보니까요. 제 잘못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늦어서 대리기사님이 기다리는 줄 몰랐고 우리 아이가 활발하고 낯을 안 가리는데 이 다툼 중인 걸 잘 몰라서 인지를 못했는지 대리기사님에게 장난치고 싶어서 다리에 달라붙었던 겁니다. 뿌리치는 대리기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우리 아이한테 몹쓸 짓 하는 분처럼 보여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저지른 말과 행동 굉장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리기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합의 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을 때보다 오히려 이 문자를 받은 뒤가 더 기분이 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락 말아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만 있었으면 과연 저분이 저렇게 사과를 하셨을까? 자, 승현님. 네. 이 멀리서 찍은 그 CCTV? 골목에 있는 CCTV 예.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렵사리 얻으신 거래요. 저게 있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CCTV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죠. 사생활 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나의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 CCTV를 좀 없애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인권이라는 건 2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밝히고 피해가 있을 때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CCTV 좀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기에서 CCTV 없었으면 저 대리기사 진짜 힘들 뻔했습니다. 우리 경찰 이런 CCTV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이런 부분 예. 빨리 좀 찾아서 그러니까 사실의 어떤 관계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그 네. CCTV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넘어져 있는 사람 그 후두부 쪽을 네. 발로 이렇게 딱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일단은 대리기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나온 정보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죄명은 뭐 특수폭행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럼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부분에 진짜 CCTV가 없었으면 영락 없이 쌍방폭행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뭐 사실상 거의 무고에 가까운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뒤늦었지만 지금 아마 저희 사건반장에서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 피의자 부부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이거는 본인들 무릎 싹싹 빌고 싹싹 빌어서 어떻게든 대리기사분하고 합의를 하는 것 외에는 처벌을 피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우리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디캠 이런 거 하나 좀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